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김준석 해설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중국 축구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기력 문제가 아닙니다. 감독이 직접 폭로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죠? 내가 원한 선수를 못 썼다. 경기 중에 누군가 외부에서 개입했다. 이 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대표팀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선수도 못 고른다? 그럼 그게 무슨 감독입니까? 이건 패배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말을 한 사람이 외국인 감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일본 출신 우에다 케니치 감독입니다. 직접 중국 축구의 민낯을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왜, 어떻게 감독의 권한을 뺏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중국 U17 대표팀과 일본인 감독 우에다 케니치, 한국어로는 우에다 게니치 감독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U17 아시안컵에서 초반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처참한 패배. 기대를 모았던 팀이었지만 경기력은 기대 이하. 당연히 팬들의 비난은 감독에게 쏟아졌죠.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우에다 감독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린 겁니다.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처음 정했던 선발 명단이 경기 당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도중 외부에서 누군가 개입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가 직접 라인업에 간섭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감독이 직접 선수를 고를 수도 없고 자기 전술대로 경기 운영도 못한다면 그건 감독이 아니라 그냥 꼭두각시 아닙니까? 실제로 우에다 감독은 내가 쓰고 싶은 주전 선수를 배제해야 했다. 예정된 전술을 실행하지 못했다며 한탄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경기, 그러니까 태국전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준비한 라인업과 실제로 출전한 선수 명단에서 무려 5명이나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주전 절반 가까이를 바꾸면 그건 감독 전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정치 게임에 불과하죠. 이쯤 되면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있는 겁니다. 우에다 감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축구협회의 고위층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야만 내가 계속 감독직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감독의 권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줄타기였다는 거죠. 결국 그는 자신이 사실상 허수아비 감독이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공개되자 중국 축구계는 말 그대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건 많은 팬들이 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중국 축구 팬들조차 늘 있던 일이다. 감독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우에다 감독은 중국 선수들과의 관계는 좋았다. 문제는 중국 코칭 스태프와의 소통,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즉, 문제는 선수들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권력 구조, 비전문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축구가 발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지도했던 선수들이 좋은 선수가 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 말을 들으며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감독이 감독답게 일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실력 있는 선수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한 팀의 실패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 전체 시스템의 병폐가 드러난 순간입니다. 우에다 케니치 감독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건 바로 두 번째 경기. 그는 이 경기에서 특히 심각한 외부 간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짠 스타팅 라인업과 실제로 경기장에 나선 11명 중 무려 5명이 바뀌었다는 것. 말이 쉽지. 팀의 절반 가까이를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용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감독 입장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축구는 전략의 스포츠입니다. 선수 조합, 체력 안배, 상대 전술 분석, 포지션 운영까지 모든 게 감독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 당일 갑자기 누군가 와서 이 선수 빼고 이 선수 써라 이렇게 지시한다면 그 순간부터 감독의 전술은 무너지고 선수들도 혼란에 빠집니다. 감독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 제대로 된 팀워크는 기대할 수도 없죠. 이런 일 한국 축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2023년 U20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든 김은중 감독. 당시 선수 운용, 전술 수정, 체력 로테이션까지 전적으로 감독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결과는 전 세계가 놀란 전략적 승부의 연속이었고 그게 바로 정상적인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감독이 신뢰받고 현장에서 정원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팀도 성장하고 선수도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감독이 전술을 짜도 명단을 제출해도 그 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냥 이건 안 돼. 저 선수를 넣어주라고 하면 끝입니다. 이게 과연 프로축구의 시스템입니까? 축구를 정치처럼 다루는 현실이죠. 우에다 감독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쓸 수 없는 선수를 굳이 기용해야 했고 경기 중에도 교체 지시가 외부에서 내려왔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감독은 왜 있는 겁니까? 선수는 감독을 믿고 뛰어야 합니다. 감독은 자신의 철학과 판단으로 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위에 지시가 있다면 그 팀은 감독이 있는 게 아니라 감독처럼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겁니다. 팬들은 경기를 보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감독의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구조, 바로 그것이 중국 축구의 본질적인 병폐인 겁니다. 이대로라면 누가 와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에다 케니치가 말한 건 단지 억울함이 아니라 감독이라는 직업의 정체성 자체가 부정당한 현실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우에다 케니치 감독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으로서 중국 내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축구 감독이 아닌 관계자 눈치 보기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 정말 심각한 현실 아닙니까? 지도자란 전술을 짜고 선수를 키우고 팀의 방향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책임을 지고 잘 되면 그 철학으로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축구에서는 어떻습니까? 감독이 경기보다 훈련보다 윗선의 기분과 정치적 입장을 더 걱정해야 하는 구조. 이건 단순한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축구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구조적인 실패입니다. 감독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전술보다 인맥이 우선되고 성적보다 체면이 더 중요한 문화라면 그 어떤 지도자도 이 시스템 안에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도 흔들리고 팬들도 등을 돌리게 되죠. 자, 다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는 적어도 기본이 있는 시스템 위에 올라섰습니다. KFA의 유소년 정책, 지도자 자격 과정, 전문 인력 양성과 꾸준한 리그 운영. 이런 구조가 있었기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선수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선수들이 유럽에 나가기 전부터 전문 시스템 속에서 자기 철학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배운 것, 그게 바로 한국 축구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좋은 감독 데려오고 해외 전지훈련 보내고 스타 플레이어를 수입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신뢰가 없고 감독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도자 철학이 무시당하는 구조라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돈만으로 움직이는 쇼가 아닙니다. 철학과 방향이 있어야 하고 그걸 지키는 시스템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에다 감독의 발언은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는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 구조에서는 누구도 축구다운 축구를 할 수 없다고 외친 겁니다. 감독이 힘을 잃으면 팀이 흔들리고 결국 축구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스템은 정말 지도자가 중심이 되는 구조인가? 그렇기에 우에다 케니치의 이 고백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축구의 본질에 대한 경고입니다. 중국 축구의 현실, 숫자만 봐도 명확합니다. 최근 10년, 성인 대표팀은 물론이고 U23, U20, U17 모든 연령대에서 줄줄이 탈락. 특히 2019년 이후 AFC 주간 유소년 대회에서 단 한 번도 4강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U17 아시안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조별리그에서 고개 숙였고 경기력은 물론 조직력, 전술 이해도 모두 무너진 상태였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U17 대표팀은 지난 대회에서 8강, U10은 4강, 성인 대표팀은 2023 아시안컵 4강. 이 차이는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차이, 그리고 철학의 차이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겉으로는 선진 축구를 배우자며 해외 지도자를 초청하고 유럽 클럽과의 교류를 강조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개입, 형식적인 뉴스 운영, 그리고 당장의 성과만 좇는 단기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칠까 보다 어떻게 성적을 만들까에만 매달리니 선수는 성장하지 못하고 감독은 철학을 펼치지 못하며 결국 축구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도자에게 신뢰를 주고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유소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축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지금 중국 축구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에다 케니치 감독은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축구가 정말 발전하길 바랍니다. 내가 키운 선수들이 언젠가 진심으로 중국을 위해 뛰어주길 바랍니다. 단순한 멘트가 아닙니다. 이건 쓴소리지만 진심이 담긴 조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중국 축구의 민낯을 보여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팬 여러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감독이 자신의 철학을 지킬 수 있고 선수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팬과 언론은 냉정하게 지켜보며 끊임없이 발전을 요구하는 환경.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 무대에서 당당히 싸우고 있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그리고 각급 대표팀에서 자라나는 차세대 선수들. 이 모든 건 건강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우리는 자랑해도 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야 합니다. 한국 축구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말고 더 높이, 더 멀리 계속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열정 가득한 분석 한 판. 중국 축구의 현실, 솔직히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다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축구는 거울입니다. 시스템이 투명하면 결과도 따라오고,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재능도 빛을 잃습니다. 한국 축구 팬 여러분, 우리에겐 감독을 믿는 문화가 있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시스템이 있으며 선수를 지지하고 채찍질하는 뜨거운 팬심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뜨겁고 더 냉철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파이팅! 우리가 진짜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